가슴 뛰는 일을 찾아 인생 경로를 바꾼 사람들 이야기 먹고 살기 시리즈. 영상 번역가로 먹고 살기 5번째 이야기 실전편입니다. 5장 이렇게 되지 않고 몇 번째 이야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이. 자, 실전편은 이 앞에 인트로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네. 번역은 수능이나 토익 시험에서 독해지문 풀듯 해석만 달랑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조사 한 글자에도 핵심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별 생각 없이 번역했는데 오욕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번역은 섬세한 직업이고 특히 영상 번역은 글자 수라는 무시무시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어의 핵심 정보를 빼내어 맛깔스럽게 단어를 요리해야 한다. 이번 이야기는 요리사의 레시피 이야기라고 하겠다. 실제 번역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핵심 위주로 재료를 손질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번역은 섬세한 작업이다. 이게 이제 핵심 이야기. 번역관이 외모는 섬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네. 아무튼 섬세하셔야 되니까 섬세하신 걸로 하고 영상 번역의 기술에 대해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그런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세세한 노하우는 이제 개별 작품이나 번역가마다 이제 다르니까 예. 그거는 뭐 알 수 없겠지만 예. 그 책으로 나타낼 예. 수 없겠지만 이제 예. 큰 틀의 이제 프로세스 이거는 알아두시면은 예, 보면 그렇죠. 대본과 영상 받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거의 대부분은 이제 대본을 보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본이 거의 90% 이상, 95% 이상 예, 예. 대본을 주는데 대본은 이제 이메일로 많이 예.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큰 좀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자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보고 옆에다가 그대로 쳐넣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내에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판 번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IT화? 예, 그러니까 약간 출판 번역도 이제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아시겠구나,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출판 번역은 좀 클래식하죠. 계산도 원고지를 실제로 원고지로 변환해서 계산하죠. 예, 그래서 계산하고 하니까 이게 클래식하다면은 그러면은 영상 번역은 뭘로 계산하나요? 분수로 계산.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예. 막 때려 부시고 도망가고 이런 대사가 별로 없어도 똑같이 카운트가 되나요? 뭐 99%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동물의 왕국 좋아. 예, 이런 거 좋아하죠.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에 예, 동물들이 이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레이션만 좀 나오고 그런 건 그래도 조금 단가를 조절하겠죠. 너무 예, 조금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으니까 예, 보통 분수로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출판 번역 같은 경우에도 그 여기서 분수는 네 분수를 알아라 그게 아니라 예, 미니트 얘기하는 거죠? 예. 하는데 아직 얘기했어요. 예. 물론 이제 이게 뭐 무조건 뭐 100% 다 그 분수를 계산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원칙 뭐 99%는 거의 1분 단위 또는 10분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티 쇼 이런 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 그런 번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잔머리다. 예, 번역하려니까 좋아요. 뭐 원더풀 뭐 하고 that's it 뭐 이런 거 하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번역하려면은 이 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지한 드라마 이런 걸 좀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게 그 리얼리티 좀 어렵겠네요. 그 토크쇼 같은 것도 사람들 막 나와서 막 떠들고 하는 것도 예. 말이 너무 많아요. 말도 많고 네. 또 이렇게 그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네. 또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그렇죠? 그렇고 구어 있고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겹치고 또 맨날 뭐 예스 오 뭐 이런 거를 겹치는 것도 있다. 예, 맞아. 하고 그다음에 오디오가 막 겹치고 뭐 똑같은 말을 또 똑같이 번역하는 것도 이렇게 아니니까 또 말 바꾸기 이렇게 하려면은 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외양간 마련하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 외양간 마련하기라는 거는 이거는 비유가 많아 이렇게 책에. 예.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 잃고 난 뒤에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되고 미리 이제 외양간을 마련해 놔라. 파일 다 날아간 다음에 소가 파일이구나. 예, 파일을 한 다음에 백업하라는 얘기구나. 예,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이제 생기는 게 맞아요. 이거 파일 한 번도 날려보지 않은 번역가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막 엉엉 우는 번역가도 제가 봤어요. 번역 다 해놓고 예. 파일 날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상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네. 그 ATS 프로그램을 제일 기본으로 많이 쓰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 한 번씩 멈추기도 합니다. 멈춰요? 예. 그래서 미리 그 생각날 때마다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자동 저장을 삽입을 해놓거나 그래야지 그냥 쭉 가다가 번역 한 40분 했는데 갑자기 멈춘 다음에 다시 해보니까 1분 30초 됐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그건 그렇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번역은 어떻게 하는지. 네. 이제 스파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네. 스파팅이 뭐죠? 스파팅이라는 거는 이제 위치시킨다. 네. 또는 뭐 점을 찍는다. 아, SPOTTING. 예. 네. 그래서 이게 스파팅이구나. 네. 뭐 두 가지 뜻 중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막이라는 게 길지 않습니까? 예. 뭐 짧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한 문장이 길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한 줄을 모니터의 좌측 끝부터 우측 끝까지 해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없겠죠. 예, 그것을 이제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론 이제 비유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갈치 요리에 비유를 해서 예, 기다란 갈치를 먹기 좋게 토막을 내야 된다. 예. 그래서 토막 내는 과정. 예, 토막 내는 과정이 이제 스파팅. 근데 이 자르는 것 어디를 토막 내느냐 이것도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그 음식점에서도 먹기 좋게 토막을 내듯이 시청자들이 보기 좋도록 그렇게 토막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장 단위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문장은 당연히 끊어야 되고, 근데 이제 한 문장 내에서 이제 숨 쉬는 곳이라든지, 예, 그거를 이제 끊어줘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숨 쉬면은 이제 거기 공백이 생기니까, 예, 읽는 사람도 그 공백을 생각하면서 이제 읽으면 좀 그렇게 하나 보죠? 읽나 보죠? 자막을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된 대사인데 캐러비안 해적에 제가 캐러비안 해적 쭉 다 봤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든 뭐 미국이든 뭐 네이버든 구글에 이제 잭 스페로우 선장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실제로는 조금 유명한 대사구나. 대사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the problem is not the problem. The problem is your attitude about the problem. Do you 맞구나. understan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라임이 맞아서 유명해졌구나 이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록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한 자막에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눌까? 그러면은 the problem is not problem 문장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는 the problem is 한 다음에 이 사람 좀 쉬었다. 그럼 그 텀을 또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부분 제가 스파팅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 자체는 문제는 아니야. 아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문제는 문제를 대하는 자네의 태도야. 이해하겠나? 자, 이렇게 문장 단위별로 끊어서 줄을 바꿔서 한 번역을 읽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호흡 단위로 스파팅 자막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문제는 문제를 대하는 자네의 태도야. 이해하겠나? 이런 거죠. 네. 들으신 분이 잘 구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제 화면 바뀌는 걸로 또 나눠줘야 되는 거죠. 화면에 자막이 보통 두 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하고 문제는을 이거를 이어줄 것인가? 맞아요. 아니면은 문제 자체는 문제는 아니야 한 다음에 문제는 문제를 대하는 자네의 태도야 하고 이제 이해하겠나까지 다 같이 들어가야 될 때 이걸 어떻게 끊어줘야 될까? 이게 의외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제가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판 번역을 학생들한테 가르쳐다 보면 쉼표를 쓸데없이 주어 다음에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왜 주어 다음에 쉼표를 찍냐?
그 항상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스파팅하는 걸 이제 보니까 지금 읽을 때 이 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문제는 문제를 대하는 자네의 태도야. 이러면서 문제는 하고 잠깐 시죠. 스파팅을 주는 게 우리가 읽을 때는 네. 거기서 공백을 주거든요. 여백을 네. 주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호흡을 생각해서 스파팅을 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시구나. 네. 그분은 빨리 영상 번역으로 옮겨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파팅 영어로 된 것을 먼저 이제 쭉 배열을 해놓습니다. 호흡 단위에 맞춰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음에 번역을 하는 번역을 하신다. 예. 그러니까 먼저 갈치 조림을 하기 전에 예. 갈치를 이제 나눠 놓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말씀이시구나. 토막 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하는 게 번역인 거니까요. 그렇죠. 요리 전에 이제 잘라 놓는 거. 원문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는 어순대로 번역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거슬러서 번역하는 게 맞을까? 아, 예. 요 문제는 출판 번역에서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있긴 한데 영상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그게 물론 이제 출판 번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면은 그렇죠. 예. 이제 영상 번역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주장하기에는 예외의 비중이 너무 큰 거죠. 왜냐하면은 화면이 바뀌니까.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과거와 다르게 영어를 사람들이 좀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영어와 이 말이 매치가 잘 안 된다. 너무 이상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거꾸로 돼버리면은 매치가 안 되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didn't really want to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노먼 때문에 하면은 이 want to, I 이런 게 나는 뭐 really don't really want to 이런 게 뭔가 원하고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노먼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뭔가 이제 어색함을 느끼는 이제 영어 실력자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말해주는 게 맞긴 한데 그런데 이 주절을 화면에 있는 대사와 다르게 부사절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어색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준은 이제 한글로 읽었을 때 맞추는 게 기준은 기준이다. 기준이니까 최대한 하되 이제 실력 있는 좀 자신 있다 이러면은 순역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이제 대신 잘해야겠죠. 그 메시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그 초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자의 어떤 방점 그게 있으니까 그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그러니까 진짜 영상 번역은 센스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네. 젊은 감각이 좀 필요하고. 예, 그리고 없어지는 것도 많고 구호도 많고. 타임 코드는 또 뭐죠? 타임 코드. 타임 코드가 이제 뭐 TC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입력하는 거를 이제 타임 코드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없는 또 특징이네요. 그렇죠? 네. 자막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 시점. 흔히 타임 코드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막이 시작되는 타임과 끝나는 타임을 잡는다 그 얘기구나. 그렇죠? 네네. 하고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듀레이션은 또 뭐죠? 타임 코드가 이제 시점을 의미한다면 듀레이션은 그 시간. 써 있는 시간.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시작된 후에 08분 07초에 나타나서 09분 01초에 사라졌다. 요런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 요거를 갖다가 이제 타임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임 코드는 인포인트, 인점하고 인포인트는 08, 07이 되는 거고 아웃점, 아웃포인트는 0901. 듀레이션은 4초가 되는 거죠. 용어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이런 용어들을 모르고 있으면 또 영상 번역관을 맡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업체에서 듀레이션이 이거 너무 길어요. 듀레이션은 최장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보이 이런 오이런 했을 때 누가 오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빨리 얘기해서 어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0. 몇 초 만에 사라져버렸다. 자막에 읽지도 못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시청자들이 읽는 시간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최소한
뭐 1초면 1초 정도는 무조건 뜨게 해주세요. 설령 그게 0.3초 만에 사라졌더라도. 최소 듀레이션을 줘야 하는 된다 이거죠. 또 최대 듀레이션도 너무 길면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뭐 화면 바뀔 때까지 계속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제약 같은 게 있고 그 용어를 알아들어야지 그 프로덕션 제작 업체 이런 데하고 이제 그 말이 통하는 거죠. 예. 이 영상 번역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ATS라고 했는데 네. 이제 여기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타임 코드 입력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 어렵나요? 배우기? 말로는 어렵습니다. 보면은 쉽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괜찮은데 예. 그냥 뭐 엑셀 정도? 예. 약간만 배우면 예.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빨리 배우시는 분은 한 2시간 만에 그 원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요. 늦게 배우시는 분은 뭐 한 달 있다가도 뭐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 그런데 빨리 배우시는 분은 그 원리를 금방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금방 하실 거예요. 온갖 그 숨겨진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단축키 같은 것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엑셀도 뭐 여러 가지 함수 많이 쓰는 분도 있고 필요 기능만 쓰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 ATS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제 많이 개발이 돼 있는 거라서 다른 그 뭐 중견 업체나 대형 업체의 자체 프로그램들도 그래서 ATS 그거를 잘 알면은 나머지는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번역가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데서 시간을 잡아먹지 않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숙달돼야 결국은 수입도 늘어나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숙달이 중요한 게 그 인점 이거를 잡고 아웃점 잡는 이 타임 코드 장입하는 입력하는 이게 미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말을 딱 시작할 때 화면 자막이 떠줘야 되는데 사람은 이미 말을 도까지 했는데 자막이 안 떴다. 그 돈 했을 때 떴다. 말이 안 끝났는데 자막이 사라져 버렸다. 이러면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싫어하시죠. 그런데 그 지점이 보통 이제 음질 자막이라고 하는 그 아마추어 자막 그 하시는 분들은 뭐 0.01초 뭐 이렇게 얼마 되더라도 크게 관계를 안 하지만 이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는 그걸 이제 프레임 단위로 계산하지 않으면은 이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막이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흔들린다고 해야 될까? 뭔가 불안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타임 코드 잡고 뭐 스파팅하고 그런 건 다 알았고요. 영어도 알고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 들었는데 이제 요리하는 거. 요리하는 거에서 뭐 두 줄의 승부사라는 표현 멋있네요. 이런 거 이런 표현 많이 쓴다면서요? 예, 그렇죠. 두 줄이 승부사.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두 줄에. 물론 뭐 세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 줄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예, 거의 없죠. 아주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상 번역이라고 해서 뭐 주석이 없진 않거든요. 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주석 보다가 화면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짜증 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주석이나 세 줄 이런 거는 거의 없다. 예. 근데 뭐 100%라고는 아니고. 예. 항상 뭐 모든 거에 100%라는 건 없죠. 예. 자막 같은 게 이제 주석 같은 게 조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물 같은 경우에 뭐 용어 같은 것을 아래 위에서 괄호를 해서 이제 색깔로 다르게 해서 띄워준다든지 아니면 상단에다가 별도로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한 장면을 대사를 나누는 경우 그건 스포팅인데 뭐 외관에 신경 써서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막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뭐 번역물이라면은 자막의 외관은 말 그대로 겉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 자막의 내면이 바로 이제 번역인 거죠. 자막의 외면은 하나는 아까 스파팅 하는 것, 나누어서 이제 번역할 때 나누는 것. 그 다음에 그 듀레이션, 그 타임 코드 입력하는 것. 그다음에 또 다른 외관이 이 아까 스파팅 했던 것을 두 줄로 이제 나눠야 되는 거죠. 스파팅은 이제 호흡 단위로 쭉쭉쭉쭉 나눠줬다면은 이것을 시각화 시키려면은
이거를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예쁘게 담자. 예. 그래서 음식에 담음새라는 표현을 쓰셨구나. 네네. 생각할 게 많네요. 예. 그러니까 토막은 스파팅 하는 거고 토막 낸 것을 요리해가지고 담을 때 줄바꿈을 할 수 있다. 예, 뭐 한꺼번에 6조각을 해서 이렇게 2조각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담으면은 손님 입장에서 이걸 나보고 처먹으라는 걸까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예쁘게 구독자 플레이팅이네, 플레이팅. 예. 예, 이걸 플레이팅에 신경 써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자막이 외관 이 문제는 이제 순수한 번역의 영역은 아니죠. 학문적으로 따졌을 때. 예.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번역가들이 영상 번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예. 확실히 이거를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 예문들을 대사로 줄바꿈한 걸 보니까 뭐가 정말 모양이 예쁜지 왜 줄바꿈을 하는지 알겠네요. 네. 그리고 설령 이제 영화나 이게 그 뭐 최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막 이런 그 외관 스파팅하고 듀레이션 하는 것을 번역가가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 그래요? 예. 하지만 번역가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잘 담을 수 있도록 또 번역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출판 번역도 이렇게 맞춤법이랑 띄어쓰기는 물론 이제 편집자들이 그렇죠. 봐주지만 교정 교육자도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번역인데 흔히 의역을 많이 한다. 영상 번역은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의역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막의 그 숫자가 제약되기 때문에 일단 생략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잡아줘야지 되고 그리고 그 번역물 콘텐츠의 요즘 추세의 대부분은 결국 뭐 드라마, 영화, 대중적인 코드에 맞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어체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포인트를 잘 살려줘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가장 큰 제약은 자막의 숫자 때문에 글자 수줄, 그 숫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역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자유를 또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은 출판 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왜 이 말을 빠뜨렸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화면 전환 때문에 생략할 수밖에 없었어. 뭐 이렇게 자유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또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영상 번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번역 작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많은 게 창작의 여지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술 번역이나 출판 번역보다는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작가라고 한다. 예, 왜냐하면은 그 영어 대사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기술 번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번역사라 그러고 사자 붙이기도 좋아하고 출판 번역하시는 분들은 번역가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고 많이 하시고 영상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 번역가라 작가 그런 표현들을 작가라는 표현들을 업계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기원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상 번역 작가들, 영상 번역가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가적인 측면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글쟁이들이라서 그런지 참 표현에도 따지는 게 많네. 그러니까 그 번역가들을 일컫는 그 용어에도 뭔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의역 같은 것도 있고 직역의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쓰신 거는 왜 그런 거죠? 요즘에는 그 VOD 일단은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아지니까 이제 직역의 비중도 커지고 특히 또 VOD라고 해서 주문형 비디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작품, 관심 있는 장르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원전에 빠지고 싶은 거죠. 원전에 있는 표현을 살려달라. 난 원작자의 그 내용을 듣고 싶지 번역가가 뭐 창조해낸 그게 나는 관심 그것보다는 원작을 내가 원한다. 그래서 요즘에 그 논란이 됐던 영화 뭐 마블 DC 시리즈 그 논란도 그 마니아층에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로
함부로 의역했다가 이제 막 예. 작가 저희 시청자들이 뭐라 그러는구나. 물론 이제 오역은 당연히 이제 뭐 욕을 들어 먹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의역조차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는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추세구나. 예, 추세도 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배급사나 또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덕션들 또는 방송국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니까. 예, 스타일도 다르고 또 장르에 따라서 또 좀 다르고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업체에서 너무 의역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이제 그 번역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직역, 의역 그리고 그다음에 말 만들어내신 거죠. 이거 초월 번역이라는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있어요? 이런 업계에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초월 아이고 번역. 대단해. 초월 번역. 예. 이건 또 뭐죠? 초월 번역은 예. 예술로 승화된 번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야. 예. 근데 이런 번역들이 드라마, 영화 명대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예. 초월 번역 예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도대체 뭐가 초월 번역인지. 예,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건 뭐 슈렉 이미도 번역가님이 Far Away Kingdom 이거를 겁나 먼 왕국 이렇게 번역했다든지. 그분이 이거 말씀하신 거 저 여러 번 들었어요. 그거 들을 예. 때마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번역이라고 자랑을 하나 그러는데 이게 초월 번역이라고요? 예, 겁나 먼 왕국이. 예, 그러니까 오역은 확실히 아닌 거죠. 확실히 먼다는 것. 근데 예. 이 느낌을 완전히 그러니까 의역이죠. 의역이지만 이거를 확실히 이제 살려준 것. 또는 뭐 김은주 번역가 같은 경우에 이제 무서운 영화 2에서 그랩 더 체스트 했더니 그랩 더 체스트. 예, 체스트가 이제 상자지 않습니까? 상자괴. 가슴 잡아? 예. 그러니까 상자? 예, 그거에서 이제 그랩 더 체스트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그 가슴, 여자의 가슴을 잡은 거죠. 예, 그러니까 not chest, that chest 이렇게 얘기하는. not chest, that chest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저통 말고 저통이 이거를 참 저통 말고 저통. 예. 그거를 이거는 정말 이렇게 천재적인 저통 잡아. 저통 예. 말고 저통. 예. 예. 그러니까 저통과 저통을 교묘하게 연결시킨 이런 것도 이제 초월 번역이고. 이거를 센스 없는 사람은 여자 가슴 말고 저통. 뭐 여자 가슴 말고 뭐 저괴, 뭐 저 상자를 잡아 이러면은 그 라임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체스트 이게 맞으니까 통이 들어가니까. 예. 그것도 센스네. 예, 저통과 저통이 들어가니까 이게 대단한 거고. 또 고전 영화 중에서 카사블랑카 이것도 뭐 Here's looking at you, kid. 유명한 대사죠. 예. 그거를 이제 그대 눈동자의 건배. 이건 전혀 다른 대사 같은데 번역이. 예, 이거는 의역과 오역의 경계에 약간 있긴 한데. 예. 예, 그래도 이제 많이. Here's looking at you, kid. 이거를 그대 눈동자의 건배? 이거 대단하다. 이건. 예. 예, 이거는 이제 요 거의 근래 창작에 가까운데. 예, 이거는 약간 이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명대사로 많이. 그러니까 이 looking at 하는 것은 이제 눈동자로 하는 거. Here's를 이제 건배 이걸로 해놓은 어떻게 보면 초월 번역의 시조와 같은 그런 거죠. 그다음 또 뭐 햄릿이 하는 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도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problem. 이건 초월 번역인가 이것도? 이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꼽으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이제 스칼렛이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이 태양이 뜰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 혹자 일부에서는 이제 뭐 오역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긴 해요. 그 캐릭터가 그걸 뭐 반영을 안 했다. 캐릭터의 스타일이 나타나지 않았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룬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하지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거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예,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장황록 교수님, 그 장영희 교수님이 부친되시는 그 영문학자 저명한 그분께서 이제 번역하신 그 내용이라서
이번에는 괜찮은 희망, 것 같은데요? 예, 네, 희망적인 내일의 태양들과 이거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잘 나타낸 그런 걸로. 의역이면서도 잘된 의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초월 번역 아니에요 혹시? 잘 되면서도 이제 과감해야 되는 거죠. 과감. 예, 요즘으로 좀 욕 들어먹을 각오를 하고. 예. 그래서 보통 최근에 그 황석희 번역가라고 이제 핫한 번역가 분이시죠.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작품이 그분이 뭐 의역을 선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직역할 땐 직역 잘 하시는데 맡은 작품이 의역이 많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고 이제 좀 찰진 그 한국어와 영어의 특징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해놓고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안해서 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초월 번역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예.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번역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뭐 인기도 많이 얻고 하시는 분이죠. 예. 모든 번역이 번역가의 몫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제목 같은 경우 출판 번역도 그렇지만 그건 뭐 영화사에서 하겠죠. 예. 근데 다들 번역가를 욕하는 거죠. 억울하다 번역가. 예. 맞아요. 그리고 유행어 쓰는 거. 유행어 써달라고 해서 썼는데. 그리고 사실 출판사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예. 영화사에서 그런 거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번역을. 그리고 뭐 책 같은 뭐 영화 제목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욕 먹는 건 다 번역가. 예. 책 제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번역을 떠나서도 작가가 짓는 것보다 출판사에서 짓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예. 면피하시려고 적어놓은 거구나. 힘을 드리려고 이제 번역가들 예. 힘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해를 좀 해드리고 욕하려면은 다 같이 욕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 업계 사람들, 알겠습니다. 예, 번역가만 이제 다 이제 욕 들어먹게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오역해서 확실히 번역가의 잘못이다. 이건 이제 번역가가 당연히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자, 이런 번역이 여기 장르별로도 되게 많이 좀 다른 면이 있죠? 네. 예. 장르별로 이제 특징이 있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의역보다는 직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문 용어, 용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자료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전공자들이 보면 또 욕할 수 있으니까. 예. 뭐 발레 같은 뭐 다큐멘터리 해야 된다. 발레요? 예, 춤추는 거요? 크로아제, 뭐 두방, 파스, 뭐 이런. 프랑스어도 많이 아셔야 되겠다, 그죠? 이게 정확한 프랑스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발레 용어들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자연과학, 우주 다큐멘터리를 번역한다. 그럼 뭐 절대 등급, 뭐 폭발 운성 이런 거를 이제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남자 번역가들은 이런 다큐멘터리 번역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네, 그렇죠? 뭐 밀리터리물 같은 것도. 여자분들은 주로 드라마 좋아하시는 반면에. 그런데 그 현상학적으로는 그런 성향이 통계를 내보면 그런 게 뭐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번역가들 중에서도 물론 여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죠. 또 성차별적인 발언했다 혼나겠다.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드려야지. 예, 고맙습니다. 급 사죄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의학물이나 법정물 뭐 다양해요. 이런 것도 진짜 용어 아시려면은 좀 고생 되시겠다. 네, 그런데 의학물하고 이제 법정물 좀 차이가 있는 게 의학물은 완전 뭐 라틴어, 영어 이런 게 많으니까 번역가들이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법정물은 한자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각하, 뭐 기각. 그 어떻게 보면 들어도 못 알아들어. 하거나 근데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결심하고 뭐 결심 이런 것들. 그래서 오역의 비중이 법정물이 아마 많죠. 예. 의학물은 아예 모르니까 다 찾아보는데 법정물은 그냥 만연하게 한자로 대강 그 번역가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번역하는구나.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때려 맞춰서 이게 다 일일이 찾으려니까 너무 귀찮고 또 찾아봐도 법정 용어 어려우니까 이게 뭐 그 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러니까 하는 경우가 많죠. 역사물이나 시대물에서는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대 영어가 아니라서 하거나 특히 중세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뭐 다 찰스, 뭐 메리 이런 게 많고 그 인물이 이 찰스인가? 이게 시어머니 그 메리였던가? 이게 장모님 메리인가? 걔네는 또 이름을 자꾸 또 같이 쓰니까 할아버지 이름 쓰고
헷갈려, 맞아. 예, 헷갈리는 게 많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칭, 그다음에 그 귀족들 5등작으로 나누어진 것들. 예, 그 5등작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듀크다, 공작이다. 그러면 듀크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슨 뭐 또 어디에서는 또 백작이고 어디에 후작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기를 한 사람이 뭐 5개, 6개씩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사람이 자기가 여러 가지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라는 게 어떤 영지에 대한 예.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서 웰즐리다. 유명한 웰링턴 장군이죠. 그 나폴레옹을 워털루 전투에서 처부순, 그 막아낸 그분 같은 경우에도 웰링턴 공작이고 또 워털루 또 공작이기도 하고 또 어디에 또 후작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아, 또 머리가 아파져서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또 어디에 뭐 all of 뭐 또 있어요. 예. 어디에 또 백작인 거예요. 그렇겠죠, 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마다 좀 다르게 쓴다. 이러면은 또 헷갈리고. 그 군대 쪽은 또 이 계급이 또 다양하죠. 예, 군대, 경찰 이 계급이 딱 매치가 안 됩니다. 또 특히 해군. 아, 우리나라에 딱 들어맞는 계급이 없다. 특히 경찰은 또 딱 안 들어맞고 또 경찰 같은 경우에는 또 주마다 자치 경찰. 예, 그게 또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해군과 육군의 계급 체계가 좀 달라가지고 캡틴이다. 헷갈려. 그러면은 육군에서는 대위인데 해군에서는 대령이고. 뭐 이렇게. 걔네들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군대 역사가 기니까 이게 또 캡틴이라고 했을 때 해군이니까 대령이다 이렇게 또 막연하게 번역을 했다가 알고 봤더니 그냥 함장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이게 헷갈려서 이런 거는 뭐 볼 때는 좋은데 번역할 때는 이제 폼이 많이 들어서 이게 약간 좀. 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평소에 영상 번역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하시는지 간단해 보이는 번역이어도 그걸 좀 알아달라는 저자분의 부탁이셨습니다. 정치물이다 뭐 휩, WHIP 이거 휩, 채찍 이런 것. 그리고 원내 총무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원내대표, 원내 총무. 이런 걸 또 알아야지 또. 근데 또 우리나라 말에 없는 것도 있겠죠. 네. 맞아. 특히 뭐 검사보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막 헷갈리는 거죠. 이게 검사라고 해야 되나, 또 정통적으로 검사보라고 해야 되나, 뭐 유어 안어 이런 것도 재판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판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검사보 같은 경우에도 ADA, 어시스턴트 디스트릭트 어터니 이게 엄밀히 이게 논쟁이 좀 있어요. 이게 검사보다 검사다. 이게 용어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의 실제는 이제 우리나라 검사 비슷하게 한데 어시스턴트가 붙였기 때문에 검사보의 개념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법 체계가 다르니까 형사 소추하는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습 검사의 개념은 아닐 수도 있다. 예. 지금은 이제 검사시보 이게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검사보나 요즘에는 뭐 특별 검사 보면 또 너무 높은 거고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보통 이제 검사 쪽으로 비슷하니까 검사 보더라도 이제 검사 쪽으로 이제 많이 번역을 하고 전문물 예를 들어서 뭐 정치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법정 다큐멘터리 또는 뭐 기술 번역 이런 쪽에서는 이제 검사보로 번역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거는 이제 좀 따져봐야겠죠 개별 작품들. 근데 추세적으로는 드라마에서는 검사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검사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더 많습니다. 아이고 뭐 첩보물도 골치 아플 것 같고 용어가 어렵구나. 네. 어드벤처 판타지 이런 건 쉬울 것 같은데? 어드벤처 판타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쉬운 거 시트콤 이런 거는 용어 어려울 것 같겠다. 애니메이션. 시트콤은 오히려 더 언어가 막 뛰어나야 돼요. 그래요? 예, 그게 안 웃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미국식으로 웃겼는데 한국 그걸 그대로 옮겼더니 안 웃기다. 저통 말고 저통 뭐 이런 거 이런 센스. 예,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죠. 특히 시트콤은 이제 말 그대로 뭐 말장난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하여튼 뭐 그런 건 잘 알겠고 이제 뭐 번역이 끝났어. 감수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검수는 또 뭐죠? 이렇게. 검수와 감수는 뭐가 다르죠?
이게 용어가 좀 혼재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혼용해서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어 사전적으로 딱 따지면은 이제 감수하는 거는 어떤 질적인 측면, 검수라는 거는 어떤 뭐 외관이나 수량, 규격 이런 걸 확인할 때 쓰는 게 이제 맞긴 한데 이제 국어 사전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은 그런데 이제 영상 번역계에서는 검수라는 말도 이제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업계에서 뭐 검수 아르바이트를 구합니다. 그 검수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한 뭐 듀레이션 맞는지 체크한다든지 타임코드 제대로 입력했느냐, 맞춤법 틀렸느냐, 맞았느냐. 그러니까 뭐 출판 번역으로 치면 이제 교정 교육자들이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검수라고 하고. 그런데 또 번역 회사 쪽이나 번역가들을 또 감수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감수. 예, 그 감수라는 거 어떻게 번역이 잘 됐느냐, 적정한 번역이냐 이걸 따지는 건데. 교정 규율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번역의 적절성까지 검사하는 사람. 예, 그게 이제 감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혼용해서 써서 뭐 검수라고 하면서도 검수를 다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예, 검수만 하는 경우도 있고, 검수는 안 하고 또 감수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꼭 영상 번역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검수와 감수라는 용어가 이제 뭐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맞춤법이 참 어렵잖아요. 예, 정말 어렵죠. 영상 번역가는 어느 정도까지 맞춤법이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감수해 주시는 분이 있긴 있겠지만. 예, 검수자들이 있어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시기가 그 출판 번역은 텀이 긴데 영상 번역은 짧죠. 그렇다 보니까 빨리빨리 뭐 며칠 감수자도 촉박하구나. 네, 촉박하고 하니까 너무 안 된 작품이 번역물이 들어오면은 그 예의가 아니죠. 예, 하고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아야 된다. 영상 번역 쪽에서도 맞춤법 검사기 쓰나 봐요. 네,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출판 번역보다 더 많이 쓰죠. 출판 번역은 약간 편집자, 교정 교육자 많이 의존하죠, 사실은. 하고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도 맞춤법은 바라지도 않는다. 번역만 똑바로 해와라. 오죽 번역이 안 좋으면 그러겠어요. 평소에. 그런데 이 영상 번역은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번역은 몰라도 맞춤법을 해와야 된다. 아, 그래요? 정도로 이제 맞춤법, 외관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맞춤법 검사기를 최소한 돌려보는 것도 예의겠네요. 네, 그거는 뭐 번역가로서. 기본적인 거고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띄어쓰기 우리나라 이렇게 합성어 띄어쓰기가 일관성이 없거든요. 어떨 때는 붙이고 어떨 때는 뭐 합성어로 맞아요. 예. 그거 참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어려워해요. 사실은 띄어쓰기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애로 같은 것도 조금 있죠. 그 표준어나 비속어 같은 거 쓰는 거는 어떤가요? 많이 개방되었습니다. 이제 막 써도 돼요? 이게 작품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런데 이제 지상파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케이블도 이제 제약이 있지만 그 스트리밍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감한 것도 많이 용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래가지고 저런 욕을 쓰다니. 특히 뭐 성적인 것들도 옛날에는 왜 그 뭐 쓸 수 있는 욕이라고는 젠장, 제기랄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더 많이 쓰나 보죠? 욕을 다양하게? 젠장, 뭐 제길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욕도 아니고 하고 이제 세고 그러니까 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음성 처리 이런 게 있지만 스트리밍 업체 이런 데는 다 쓰죠. 진짜 그 미국 영화 드라마들은 욕을 많이 써서 막 그 10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욕 번역을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잘해야 된다. 뭐 하나같이 그러셨죠. 무조건 뭐 무슨 새끼 뭐 제길 뭐 야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뉘앙스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실전에 대해서 필요한 용어들, 스파팅부터 뭐 듀레이션, 뭐 그다음에 TC 잡는 거 어떻게 잡고
어떤 걸 기준으로 줄 바꿈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장르별로 또 뭘 조심해야 되고 용어들 네, 그다음에 맞춤법이랑 감수 같은 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걸로서 뭐 실전 계속 뭐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마도 최시영 작가님이 또 쓰신 그 영상 번역가로 변신한 정혁 씨. 예, 그것도 소설 형식인데 되게 재밌게 요 실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시면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그렇게 또 제가 책 얘기해 주는데 또 책 팔라고 훅 들어오시면 좀 민망하고 놓치실까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5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 또 6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